축구는 기쁨과 흥분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오랜 라이벌 간의 경기가 있을 때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스포츠입니다. 2024년 9월 15일 토트넘 호스퍼와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기대되는 대결 중 하나였지만 결과는 토트넘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스널에게 0-1로 패한 경기는 토트넘의 우승 경쟁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선수들의 부진한 경기력, 특히 손흥민의 평범한 활약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스코어상의 패배가 아니라 토트넘 팬들의 믿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접전을 기대했던 팬들의 기대는 무너졌고, 특히 공격에서 팀이 평소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실망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항상 팀의 영웅으로 불리는 손흥민 역시 이번 경기에서 자신의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의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으며 기량을 발휘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몇 년 동안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선수로 그의 뛰어난 득점력과 어시스트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은 수비 임무를 더 많이 맡게 되면서 후방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중요한 공격 루트를 잃게 되었고,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러한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격수인 손흥민을 너무 낮은 위치에서 기용한 것은 팀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위협적인 돌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속도를 발휘할 공간도 없었으며 아스널의 골문 앞에서 직접적인 기회를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아스널이 고강도 프레싱을 통해 경기를 장악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드리블과 강력한 슈팅력을 지닌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반격의 기회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내내 거의 봉쇄된 상태로 경기를 펼쳤으며 이는 팬들의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토트넘이 평소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아스널에게 주도권을 내줬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무거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격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 특히 손흥민을 더 잘 활용하지 못하고 너무 신중한 수비 전술을 선택한 것이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상대 골문 앞에서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지 못했으며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 기회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팬들이 더욱 분노한 이유 중 하나로 토트넘이 라이벌 아스널을 상대로 적극적인 경기를 펼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경기가 끝난 후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팀이 패배했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토트넘이 경기에 접근한 방식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왜 손흥민을 수비적인 역할로 기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증명된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서 그는 자신의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은 몇 차례 공격에 가담했지만 그의 슈팅은 정확성과 날카로움이 부족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실수라기보다는 그가 맡은 역할과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익숙하지 않은 역할에서 뛰면서 속도를 발휘할 공간이 없었고 그의 움직임은 제한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팀의 공격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아스널은 토트넘의 수비 시스템의 균형을 잘 파악하고 이를 공략했습니다. 아스널은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공격을 펼쳤으며 경기의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널에게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빠른 역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공격에서 무기력했고 아이디어가 부족했습니다. 반면 아스널은 경기를 쉽게 통제하며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러한 중요한 경기에서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런던 더비와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팬들은 손흥민과 그의 동료들이 강력하고 폭발적인 경기를 펼칠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중에 적절한 전술적 조정이 없었다는 점 역시 팬들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경기 후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는 토트넘 팬들의 강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특히 손흥민을 적절한 포지션에서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손흥민이 적절하게 활용되었다면 토트넘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아스널을 상대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토트넘이 너무 일찍 수비로 밀려나 경기를 다시 잡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이 공격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수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고 특히 아스널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팀이 자신이 의도한 전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다음 경기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은 팬들의 실망을 달래지 못했으며 팬들은 토트넘이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전술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포함한 몇몇 선수들은 경기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만족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후 더 높은 위치에서 뛰었더라면 팀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수비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자신의 공격력과 움직임이 제한되었으며 기대했던 만큼의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팀 내에서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는 신호이며 이는 선수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 역시 토트넘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전술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이 손흥민과 같은 최고 수준의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인 접근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한 것은 큰 실수였으며 토트넘은 그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신속히 전술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임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는 것은 토트넘에게 큰 손실입니다. 북런던 더비와 같은 경기에서는 더욱 주도적이고 유연한 전술이 필요하며 토트넘은 이번 패배에서 교훈을 얻어 시즌에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토트넘은 실패의 시즌을 맞이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가해지는 압력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손흥민이 다시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으면서 토트넘은 빠르게 경기 운영의 균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팬들은 여전히 팀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실이 되려면 토트넘은 전술과 경기 접근 방식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손흥민은 팀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이며 그는 토트넘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비록 경기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토트넘 팬들은 여전히 팀과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축구에서 실패 없이 성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팀이 그 실패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단결력과 투지로 토트넘은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으며 미래에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